서울여대부터 할게요. 아들들을 두신 분들께서는 뭐 여대니까 가볍게 들으시면 되죠. 네, 가볍게 들으시면서 저 대학은 저렇게 뽑는데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도 혹시 저런 게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여대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여대는 원래 이제 자유전공학부 계열별 내용이 있었어요. 계열별 내용이 있었는데 그 계열별 내용이 자유전공학부 통합으로 바뀌면서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전공학부가 원래 있었다는 거죠. 원래 있었는데 그 있었던 자율전공학부가 요번에 이제 바뀌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넘어가서 좀 더 많은 인원으로 이렇게 확대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단과대별 광역 모집 인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시나군 모집을 하는데, 그러니까 서울여대가 단과대별 광역 모집도 실시하고 자율전공학부도 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별 모집 단위 모집도 병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이렇게 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의 평가 요소별 반영 비율이 달라요. 그러니까 평가 요소는 같은데, 그러니까 평가 항목은 같아요. 평가 항목은 같은데, 여기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면접 서류형은 학업 역량이 40이고, 진로 역량이 35인데 반해서 면접형은 학업 역량이 35고, 진로 역량이 40이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두 개가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게 이제 학업 역량이 서류형은 조금 더 강조가 되고, 면접형은 진로 역량이 좀 더 강조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면접을 보게 되면 진로 역량 부분도 조금 더 많이 물어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서류 기반 면접인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진로 역량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많이 묻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나타나는 특성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면접형의 평가 요소 자체도 진로 역량이 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학생부 교과 반영 교과 및 과목이 확대됐다. 교과와 논술 전형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반영 과목이나 교과가 확대됐다라는 게 뭐냐면, 서울여대는 그 이전까지는 국수형 사 또는 국수형 과, 이제 요 표기를 알 수 있죠. 이 슬래시로 되어 있는 거는 쉼표하고 슬래시의 차이는, 이게 이제 슬래시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인문계열은 국수형 4고 자연계열은 국수형 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수형 4와 국수형 과의 각 교과의 상위 3과목, 그래서 총 12과목을 반영했었어요. 12과목을 반영했었는데, 이게 국수형 4과 전 과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영 교과도 4개 반영해서 5개로 바뀐 거고요. 과목 수도 4개 교과에 3개 과목씩이었으니까 12과목에서 전 과목으로 바뀌었으니까 굉장히 이제 넓어진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되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오늘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분명히 교과와 과목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교과라는 건 국어 교과, 수학 교과, 영어 교과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영어 안에 뭐 영어 회화가 있고 뭐 이렇게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과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여대는 기존에 이 4개 교과 중에 상위 3과목씩만 반영을 해서 총 12과목 반영하던 거에서 이게 전 과목 반영하는 걸로 바뀌었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서울여대가 아니어도 굉장히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아이고 머리가 왜 이래? 자, 우리가 흔히 이제 상위권이라고 부르지 않는 대학들, 그러니까 중위권이라고 부르거나 뭐 중상위권이라고 부르거나 뭐 다양하게 부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대학의 선호도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낮다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간 우리가 좀 떠올릴 때 있어서 조금 이렇게 덜 떠올리게 되는 대학들일수록 학생들을 받는데 더 열성이기 때문에, 이 어디가에 발표되는 자료 말고 훨씬 더 많은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상위권 대학이라고 부르는 대학들은 오히려 정보 공개를 좀 꺼리죠. 하지만 우리가 중상위권 대학부터는 이것들을 공개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여대 같은 경우로 한 예를 들면 서울여대의 어디가 결과는 12과목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하지만 대학에서 발표하는 입결이 있거든요. 그 대학에서 발표하는 입결을 보면 4개국과 전 과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서울여대 원서를 쓰실 때는 사실은 어디가 결과보다는 대학 발표 결과를 조금 더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학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결과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입학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결과들을 보면은 오히려 그 대학들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렇게 뭐 설명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항상 뭐 이렇게 유튜브도 그렇고, 그리고 신문 기사도 그렇고, 이렇게 좀 주요대 중심으로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주요대 중심으로 나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부터 계속 이거를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드는 걸 보면, 의도적으로 주요대를 굉장히 이렇게 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주요대와 관련된 예시를 들 때도 주요대가 아니라 주요대가 아닌 대학들을 주로 달려고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은 모든 사람이 거기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다른 대학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다른 대학을 얘기를 하면 잘 안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대학들 못 가는데 하시고 그냥 뭐 어떻게 써야 되지? 그 뭐 이렇게 세상이 그들을 그 몇몇 대학들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참 불만이다라고만 하시면서 결론적으로는 대학에 들어가서 찾아보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여대 같은 경우도 이 어디가에는 12과목, 전년도가 12과목이었으니까 그 12과목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대학은 4개가 교과 전 과목을 표현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얼만큼 차이가 나는 거고 하는 것들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이렇게 좀 더 대학의 이런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시고, 그 찾아보는 과정에서 이것들을 좀 받으실 수 있으면, 여러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여대에 그 교육심리학과라는 학과가 있었어요. 교육심리학과라는 학과가 있었는데, 그럼 교육심리니까 이제 사범계열의 이제 딱 그 학과는 아니지만, 사범대 안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교육심리가 뭐가 됐었냐면 교직이수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교육심리가 올해 이제 좀 바뀌어요. 심리인지과학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교육심리학과라는 학과가 심리인지과학부로 바뀌어요. 그 심리인지과학부로 바뀌면서 교육이라는 단어가 빠지면서 교직 이수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서울여대에 지원을 하실 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지원하시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교직 이수가 안 된다라는 거, 심리인지학부로 바뀌어서, 교육심리가 심리인지학부로 바뀌어서 교과 이수가 교직 이수가 안 된다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교직 이수 처음 들으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교직 이수? 오늘도 200분이나 듣고 계시네. 요즘 성적이 좋습니다. 200분이나 듣고 계시는데 혹시 교직 이수 처음 들으시는 분들 안 계세요? 교직 이수? 교직 이수라는 거는 그 사범대가 아닌데, 그 사범대가 아닌 모집단이 그 전공을 하면서 그 전공의 일정한 인원을 교직을 들을 수 있게, 교직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거를 교직이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30%였어요. 정원의 30%가 교직 이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국어국문학과를 나왔는데, 그럼 국어국문학과가 있고 국어교육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어교육학과 친구들은 이제 교직을 같이 병행해서 들으면서 교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국어국문학과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나는 선생님이 하고 싶다.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병행해서 내가 학점을 더 따서 교직을 사범대 수업을 조금 더 들어서라도 내가 그 교직을 따서 교직을 이수해가지고 교수 자격증을 따겠다 이러는 것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교직 이수를 30%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닌 학교의 그 국어국문학과는 40명 정원이었기 때문에 12명이 교직 이수를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뭐 10% 정도 교직 이수가 되는 학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집 요강에 보시면 이렇게 교직 이수가 되는 학과들이 각각의 대학의 그 표기에 맞게 뭐 이렇게 별표를 해놓은 대학도 있고 마름모를 표현해놓은 대학도 있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했다라는 걸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인 대학이 있고 5%인 대학이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그게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성균관대. 성균관대가 두 번째 대학인데 성균관대는 우선 자유전공 계열하고 양자정보공학과가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개 학과 신설이 됐고 그 다음에 계열 모집은 융합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학과 모집은 탐구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기존에 계열 모집을 하던 모집 단위들이 있었죠. 뭐 사회과학 계열, 뭐 인문과학 계열 이런 식으로 계열 모집을 하던 모집 단위들이 융합형으로 바뀌었고 뭐 전공 예약도 있고 또 뭐 이렇게 학과 이름으로 뽑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과 이름을 뽑는 대학들이 탐구형으로 그 모집 단위들이 탐구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부 모집 단위인 융합형 모집 인원이 특히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전 때문에 자유전공 때문에 그 학부 모집 단위에서 좀 인원을 빼왔거든요. 그래서 학부 모집 단위에서 인원을 좀 빼와가지고 그리고 그 부분으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모집 인원이 조금 줄어드는 그래서 뭐 50명 줄어든 모집 단위도 있고 30명 줄어든 모집 단위도 있고 이렇게 모집 단위들이 좀 줄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감소에 유의해서 검토를 하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탐구형 모집 단위 중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모집 단위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자유전공을 탐구형으로 뽑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전형으로도 뽑지만 탐구형으로 뽑아요. 그래서 자유전공이 이제 면접을 실시하는 게 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단계별 전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참고로 하나 알아두세요. 면접을 하지만 단계별 전형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지금 단계별 전형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단계별 전형은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전형을 하는 거고 일괄 전형이랑 한 방에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면접을 보면 대체로는 1단계에서 어떤 전형 요소를 100으로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20%, 30% 이렇게 해가지고 면접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전년도까지의 2대 고교 추천처럼 2대 고교 추천이 이제 전년도까지 그랬죠. 2대 고교 추천이 면접을 보는데 일괄 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80에 면접 20 해가지고 그냥 바로 일괄 전형으로 됐는데 올해 이제 그 단계별 전형으로 바뀌어요. 근데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모든 탐구형 모집 단위에 면접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일부 모집 단위에 그러니까 자유전공 계열하고 의예하고 사범 스포츠과학 여기가 면접을 실시해요. 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게 단계별 전형인데 그래서 자전은 1단계가 5배수고 의예는 4배수고 사범하고 스포츠과학은 3배수로 1단계 합격자를 뽑습니다. 그 1단계 합격자를 뽑은 다음에 최종 결론 이제 최종 2단계를 하는데 여기서 유의하실 게 있어요. 여기서 사범하고 스포츠과학은 수능 이전에 1단계 학교에서 발표가 나요. 근데 자유전공이랑 의예는 수능 이후에 학교에서 발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수능 이후에 학교에서 발표가 나니까 당연히 면접도 수능 이후에 보겠죠. 그러니까 1단계 합격자 발표랑 면접 일정이 수능 전후로 나뉘어요. 그래서 자전하고 의예과는 11월 19일 날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하고 12월 24일 날 자유전공, 그 다음 12월 1일 날 의예과가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서성한 라인에서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는 대학이 없었어요. 수능 이후에 그러니까 수능 이후에 그러니까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가 모두 다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는 전형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보험을 들 때 논술밖에 보험을 못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고대급의 아이들이 서성안에서 안정을 잡으려고 할 때 결국에는 뭐밖에 할 수가 없었냐면은 서성안의 논술밖에 못 잡았는데 이제 면접이 수능 뒤에 있으니까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자전이 수능 뒤에 면접이 있다는 것이 올해 수시 지원의 전반적인 흐름에서 약간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보험으로 성대 자전을 드러났는데 수능으로 뭐 연고대급을 갈 수 있다거나 성대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수능으로 성대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냥 성대를 수능으로 가지 막 면접을 보러 가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 자전의 면접, 실제로 면접에 참여하는 인원이 얼만큼 될 거냐라는 것도 굉장히 관심주사 중에 하나입니다. 되셨죠? 지금 설명드린 거 하나 팁인데 이해하셨을까? 무슨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으려나요? 그러니까 1단계가 더더군다나 자전이 5배수잖아요. 5배수니까 꽤 많죠. 5배수니까 꽤 많은 인원을 뽑는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겁니다. 다들 이렇게 알고 있던 거야, 생각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러셨던 것 같기도 한데, 성대 자전이 탐구형으로 114명을 뽑아요. 114명의 5배수니까 570명이잖아요. 그쵸? 570명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럼 그 570명 중에서 수능을 잘 본 애들이 있으면 걔들은 면접을 보러 오지 않는다. 혹은, 이게 탐구형이 이제 최저는 없으니까 최저 때문에 뭐 면접을 보러 가고 안 보러 가고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않을 건데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선택지가 하나 생겼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하나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탐구 필수 응시 조건이 폐지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인문계열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사탐이 한 과목 이상 있어야 되고, 자연계열의 수능 최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과탐이 하나가 있어야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 필수 응시 조건이 폐지가 됐고요. 또 하나가, 그러면서 제2외국어 한문의 탐구 대체가, 보시는 대로 인문계열만 제2외국어 한문이 탐구 대체가 됐었는데 이게 전 모집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입시에 관심을 두신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제2외국어 한문이 탐구를 대체한다는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텐데, 예전에 제2외국어 한문이 이제 절대평가가 아닐 때는 인문계열 모집 단위들 중에서 수능 최저를 볼 때 제2외국어 한문의 등급을 가지고 사회탐구 한 과목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왔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제2외국어 한문이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많은 대학들이 저걸 폐지를 했거든요. 근데 성균관대는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에서 예를 들어서 뭐 중국어를 선택해가지고 2등급을 받았는데 탐구 2과목 중에서 3등급, 5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이 3등급, 5등급보다 제2외국어 2등급이 더 높잖아요. 그럼 2등급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2외국어를 탐구로 대체한다는 건데, 그게 인문계열만 가능했다가 올해부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 탐구 필수 응시 조건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전 모집 단위, 의회를 제한 전 모집 단위로 확대됐다. 근데 이제 성대에 최저가 있는 전형이, 그쵸? 종합 전형은 없으니까, 성대 종합 전형은 최저가 없잖아요. 종합 전형에 최저가 없고, 그 다음에 논술이나 아니면 교과 전형, 논술이나 교과 전형에만 최저가 있으니까 논술하고 교과에서 저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서울대는 이제 제2외국어를 필수 조건으로 넣어놓거나 그리고 감점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필수적인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대체를 해주는 그 상황인 거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도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성대에서 요걸 하나 잠깐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성대의 이제 서류 평가 영역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성대에는 보면 학업 역량과 탐구 역량과 잠재 역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뭐라는 게 없죠.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진로 역량이라는 단어가 없죠. 여기 어디에도 진로 탐구 역량이라는 표현도 없고, 진로 역량도 없고, 전공 적합성 또는 계열 적합성이라는 표현도 없어요. 이게 다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떤 모습을 가질 거냐라는 건데, 그럼 이 탐구 역량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그 탐구 역량이라는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면, 여기 관심 분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관심 분야에 대한 집중력 및 탐구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여기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하게 차이를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연대 모집 요강인데, 연대 모집 요강에 보면 전공에 또는 계열에 필요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관심 분야지만, 이 관심 분야라는 것이 이런 전공이나 계열과 관련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관심 분야와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대 입학처 설명회를 들으셨으면 그런 말을 하는 거를 들으셨을 텐데, 우리는 정원 적합성을 보지 않습니다 라는 그 말을 하는 거를 들으셨을 텐데, 제가 지난주에 서강대 설명을 하면서 요 말이 굉장히 좋은 말 같다, 적합한 말 같다라고 했던 말이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즉 진로 탐색 역량은 중요하게 보지만 적합성을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로 탐구 역량, 그러니까 진로 탐색 역량 또는 진로 탐색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만 적합성을 중요하게 보진 않는다라는 표현을 서강대가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균관대도 좀 비슷한 경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 적합성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판단은 아니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전은 인원이 100명이 넘기 때문에 탐구형에 그 내신이 무조건 높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탐구형이기 때문에 내신만으로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성대가 여기 앞에 뭐 이렇게 보시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수월성이라는 단어로 쓰거든요. 수월성이라는 단어가 우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업이 얼만큼 뛰어나냐라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는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이제 탐구를 하는 노력이나 능력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면 뭐 교과가 얼만큼 높을 거냐 아무도 모르죠. 사실은 얼마나 높으냐 아무도 모르지만 다른 그 탐구형의 이때까지의 결과들과 이렇게 연관지어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